거리에서 생활만 벌써 10년째입니다. 버거집을 순회해왔어요. 버거집. 심야 24시간. 그녀는 쪽방 생활을 포기하고 노숙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문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열어댔기는지 잠갔는데 열어요. 그들은 쪽방을 거리보다 못한 곳이라 부릅니다. 바퀴벌레. 저 뺏기 한 마리 죽은 거 있었어. 낡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그래도 쪽방인들에겐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잘 때는 그럼 발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에? 이리 그런데 이런 빈곤 주거 공간인 쪽방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 15평인데 한 300 수익이 되는데 팔겠어요? 그런 게 짭짤하죠. 현금 거래니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쪽방. 그 속에서 빈곤층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기만 합니다. 서울의 교통 중심지라 불리는 서울역 앞. 바삐 움직이는 차량들과 고층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늘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빌딩 숲 뒤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약 1200여 개의 쪽방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을 칸칸이 쪼개어 한 평 남짓의 작은 방을 만든 건물들입니다. 이상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무려 50년을 지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인스턴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저녁은요? 저녁도 이거 그냥 하루에 2개. 저녁도 죽 드시고? 지금 한 일생활 한 지가 한 2달 돼요. 그는 페인트 기술공으로 오랜 세월 일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를 일찍 조세장 보내고 3명을 이 쪽방에서 키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쪽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일을 해놓고도 돈을 못 받은 게 엄청 많아요. 뛰고 업자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악들만 남아가지고. 할아버진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때 술에 의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건강도 점점 나빠졌죠. 이제 뭐 있나.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다 보니 홀로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서 내버려야 이곳 쪽방 거주자들 대부분은 1인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월세가 좀 더 저렴한 정수 씨의 방은 발을 뻗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선생님 잘 때는 그럼 발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에? 이리 앉아. 그래도 다리를 보통 피고 좀 자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그는 이곳에서 맘 편히 잠을 자거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겨울 운동화나 놔둔 거예요. 새 거. 아 밖에 내놓으시지? 그게 놔두면 누가 훔쳐간다니까. 아 그래요? 나 몇 번이 다 버렸어, 신발. 여기는 도둑놈이 많아. 도둑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방 안에 물건만 쌓여간다는데요. 날이 더워질수록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지내는 것이 더 고역입니다. 이게 공동 화장실. 네. 이 몇 명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17명. 그럼 샤워는 어디서 해요 선생님 샤워는? 샤워는 요 문 닫고 요 포장 내리고. 문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세면장.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기 문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과 수도 시설은
이곳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엄청 좀 불편하긴 하지. 할아버지가 사는 쪽방은 30여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17개의 가벽을 설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방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화장실과 세면장 수를 줄인 것입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동자동엔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 비용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받자마자 대부분 월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수급 놓으면은 한 2, 3일 만에 그 돈 다 써. 그렇게 살더라고, 대다수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은 항상 빠듯합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였습니다. 퇴근하다가 다치갖고 그 높은 데 못 올라가서 사출을 한 거지. 간질탕에 간질하다가 이 바닥에 때려버렸어, 머리를. 그 다행히 지금은 내가 발작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내 욕심에 일을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편의점이라도 일을 했으면 한다, 그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두고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취업하는 게 낫나, 이게 뭐 수급 받는 게 낫나, 지금도 헷갈려요. 어느 게 나을까. 왜요? 일하면 수급비가 끊겨요? 그러죠. 아예 안 주죠. 일하면은 그냥 아웃 되죠. 이런 걸 갖다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쪽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발에 차이는 쓰레기들. 주변 노숙인들까지 몰려오면서 쪽방촌 주변은 악취가 가시질 않습니다. 조그만 어디 식당 가도 당당하지가 못한 거야. 내 자신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쪽방 살다 보니까. 여기 서울역에서 어느 식당 가면은 다들 그냥 나를 노숙자로 취급하는 거 있잖아. 내가 암만 깨끗하게 입고 가도 일반 노숙인하고 똑같이 취급해. 내가 암만 깨끗하게 입고 가도. 그러면 내가 불편한 거야. 그렇게 대우받는 내 자신이. 그래서 나갈 때 내 몸에다가 향수 뿌리고 스키 뿌린다니까. 쪽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에 그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쪽방에 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 조사한 쪽방인 수는 6,192명이지만 자신이 쪽방에 산다고 응답한 이들은 74,000명이 넘었습니다. 판자촌을 비롯해 고시원과 숙박업소 등 쪽방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거처 형태가 불명확한 거주자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쪽방 사람들은 강제 퇴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년 전 이곳 쪽방촌에 왔다는 김병택 할아버지.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도 이게 또 재개발이 되니까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재개발로 인해 쪽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사실 할아버지는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가 이제 딱 불안데 6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 비우라고. 아, 6개월 안돼 뭐 비우느냐고. 근데 이 집 이거 망가졌으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 이제 막 때려부시고 그런 거예요, 저거. 그래 이제 이 주인하고 막 주인이 막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외국인 그거 하려고. 게스트하우스. 예,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그런데
나가라고 예, 왜냐면 집이 다 흘려졌다, 뭐 디그 판정받았다 이런 나온 거예요. 건물주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며 쪽방 거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거리로 나가야 하는 쪽방인들은 시위를 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당시 할아버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창수가도 나에게 대가를 든 거.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 누가 테러를 한 거예요? 건물 주인이었죠. 죽은 때려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거예요. 칙통 맞았죠, 이제 머리에. 집주인이 직접 때렸어요? 아, 직접 주인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제 공사는 내보내려고 이제. 나가라고? 예, 나가라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집주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5년간 임대했습니다. 저렴 쪽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는 낡은 시설 몇 곳을 보수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책정해 5년간 주거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관리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바퀴벌레. 저 벽에 한 마리 죽은 거 있어요. 저 바퀴벌레. 이만한 거예요. 바퀴벌레. 예, 그 여기서 뒤에도 해놓고 이제 망쳐놨지만 어디를 들어와요. 그럼 바퀴벌레가 얼마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바퀴벌레 아니에요? 바퀴벌레. 죽었네요. 예, 바퀴벌레가 많아요? 많아요. 잘 때 불편하시겠어요, 바퀴벌레 있어서. 나진 않지만 불안하죠. 무엇보다 불편한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몇 달째 고장이나 물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도 건물주도 관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인데 막 빗막 줄줄 새거든. 물 새고 그래요. 물 떨어지고. 물 떨어져요?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낡고 지저분한 쪽방이라도 할아버진 이 공간이 소중합니다. 내년이면 건물주와 서울시 간의 임대 기간이 만료돼 또다시 갈 곳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 비좁은 거 상관이 없어요. 이래 맘 놓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나가라는 이게 이제 문제가지. 아니 식사를 왜 다 안 하세요? 끝냅시다. 예. 맛이 없으세요? 곧 닥쳐올 미래에 마음이 불안하다는 할아버지.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쪽방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주거지입니다. 내년에 공시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1970년대 개발 붐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었던 쪽방촌. 교통이 편리한 중심가에 있다 보니 재개발 투자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정부는 주거 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쪽방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으로 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한 5% 내외이거든요. 결국은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임대 시장의 전월세에 이분들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 수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인 쪽방이나 혹은 고시원을 주거로 삼는 거죠. 과거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숙박비인 일세를 내던 것과 달리 지금의 쪽방에는 5년에서 10년의 장기 거주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주거 공간인 셈이죠. 이곳은 대구의 한 쪽방촌입니다. 과거엔 하숙집들이 많았던 곳이죠. 최삼돌신
넓은 마당이 있는 이 집에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IMF 시절 어렵게 배운 각설이 타령으로 지금까지 밥벌이를 하며 지냅니다. 이것도 균형 다 맞춰야 돼. 그래 나 보기 좋지. 삐딱하면 안 되거든. 오랫동안 서울에서 엿장사를 했다는 삼돌씨는 어쩌다 대구까지 내려오게 된 걸까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왔나 하면 유타본 재개발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강제 퇴거 후 형편에 맞는 집을 찾기 위해 대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삼돌씨가 등장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와 춤을 춥니다.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춤을 추는 건 열심히 사는 삼돌씨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침부터 박수 줘로 동네 대기 박수 줬고 저녁에는 몇 판으로 대기고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하세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골목을 다니며 공연을 한다는 삼돌씨. 동네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손님들의 지갑도 열립니다. 오늘의 부지런함이 그에겐 내일의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돈 벌기 수월한 거 없습니다. 세사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 고단한 삶을 통해 그가 터득한 진리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온 삼돌씨.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겨울 잘 안 자는데 여름에는 이게 땀이 흐르기네. 땀기가 있으니까 금방 재야집니다. 3만 원. 이거 대강 안 살보고 한 6만 원 되겠는데 6만 원. 오늘 뭐 잘 벌린 편인가요? 이거 잘 풀리는 게요. 이거 뭐 보소. 이거 어제 또 이게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 이거 얼마 파는 게 이거 한꺼번에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3개는 이제 3번 했단 말이야. 매일 번 돈을 달력에 빼곡히 적어놓는 삼돌씨. 달력이 곧 가계부입니다. 어제 수급자가 아닌 그는 늘 월세 걱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폐지까지 모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돌씨에게 큰 고민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인 아들이지. 집을 팔릴 수 있겠네. 계약금 받을 수 있겠네. 이거 좀 배워줘야 된다 하면 서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요. 나는 더 사고 싶은데 일단은 이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권리가 없어요. 이제 조건이 이제 넓어가 좋아요. 마당이 파지를 엇발 만큼 못하는데 딴 데 이사 가면 그런 집 없습니다. 이만 넓은 집이. 서울에서 쫓겨나 겨우 자리를 잡았던 이곳에서도 그는 또다시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삼돌씨는 또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폐지도 쌓아놓고 엿술에도 놓을 수 있는 마당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를 얼마 주고 사시는데요 지금? 한 달에 보증금이 200만 원에다가 한 달에 월세 11만 원이요. 11만 원짜리 방이 근처에 있어요? 없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최하가 전기세 안 내고 그 방세만 보증금 200만 원에다가 15만 줘야 됩니다. 15만 원. 당장 말일까지 방을 빼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를 돕기 위해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삼돌 아저씨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삼돌입니다. 병 많이 먹으셨네. 사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주거지원비 제도가 있지만 삼돌씨는 수입이 있어 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거 80원입니다. 곧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예, 나가요. 이다까지 말까지 배도록 하네. 집이 팔렸다 하면 축구하셔야지 이제. 구하러 댕겨야지. 야야, 여 근처에 있겠나 모르겠네. 한 가보시다. 가봐야 막 소개를 해줘야지. 보러 가시다. 예. 있을라나 모르겠다. 우선 이웃 동네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여인숙 형태로 쪽방들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요즘 6월 달부터 예. 보증금 없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아,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예. 있는데 임대주택이 다 원룸이니까. 아, 온놈니까. 예. 예. 아저씨 뭐 일하고 고물 주소가 모아놓고 이런 걸 이제 못하죠. 예. 우선 빈 방이 있는 여관들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잘 지내셨어요? 야, 빈 방은 있어요 지금? 지금 빈방 없는데. 없지? 여기는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7만 원. 17만 원. 되겠죠. 있는가 싶어. 왠지 방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작아. 전화해 주시고 전화기 그거 걸어가고. 예. 예, 아마 간 떨려갖고 몸 잘하세요. 몸 잘하세요. 예. 이번엔 인근의 또 다른 여관을 찾았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계실라나? 월세를 맞추는 것도 문제지만 빈 방을 찾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계세요? 안 계시네. 예, 최 소장입니다. 어디 있어요? 옆에서 들리는데. 아, 입고 왔구나. 안녕하세요. 다행히 이번엔 2층에 빈 방이 있었습니다. 한 평 내외의 작은 방입니다. 예, 있을만 하겠어요. 있으면 하지. 잠은 축은 들어가겠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방. 사이즈 딱 맞네. 짐 하나 들여놓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오랫동안 저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짐도 많아가지고. 소장님은 삼돌씨의 큰 수레와 폐지 둘 곳을 걱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이 있는 곳을 고민해 봐야 할 듯합니다.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그 이 마당이 있고 이 마당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다미식으로 이렇게 방이 쭉 붙어 있는 이런 방들은 다 보증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보증금을 못 구하면 사실 못 들어가는 거죠. 사글세. 이번엔 단독주택 1층이 비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불을 켜놔. 아, 이번에 세탁한 데 여기. 낡고 지저분하긴 해도 방 안이 꽤 넓습니다. 좀 수리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춥다고. 우리 집은 안 추운데. 뭐 벽돌집이라고 하면 추운 건 어쩌겠노. 그래도 아직 뭐 고물하고 짐 이렇게 좀 쌓을 때도 있고 그나마 좀 낫네. 아, 아까 배 크네. 예. 크기는 배 크네. 아까 봤다. 삼돌씨도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틀려. 있는 거 옆에 있는 나하고 없는 거. 이걸 주위 딴 데. 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 문제는 보증금과 월세인데요. 보수금 100에 월 15. 그래도 또. 괜찮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집보다 4만 더 비싸네. 지금 삼돌씨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8년간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것도 그에겐 부담입니다. 걱정입니다. 짐은 집 줄어야 돼. 짐을 갖다 버려야 돼. 원래 사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렸어요. 주인의 일방적인 퇴고 통보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삼돌씨. 아침부터 부지런히 폐지를 줍는 그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지금 사는 동네에서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벼랑 끝에 선 삶. 살기 위해 그는 쉴 수 없습니다.
삼돌씨처럼 대부분의 쪽방 거주자들은 주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퇴거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절대시되면서 주거권에 대한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도심의 쪽방들은 2002년부터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뉴타운이란 이름으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쪽방들 역시 도시환경 정비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 인력사무소가 가까운 역주변의 쪽방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이형철 씨는 영등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동자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2년 됐어요. 전세 3,500짜리. 그러니까 이제 망해고 이제 더 일로 온 거예요, 제가요. 사업을 하다 사채빚을 졌고 갚지 못하면서 결국 쪽방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더워요. 더워요. 이거 저 여기 오면 전부 다 쥐야, 쥐. 쥐요? 예, 많아요. 천장도. 천장에 쥐가 돌아다니고. 예. 저 밑에는 이렇게 불 끄면 컴컴해요. 건물이 막 져가지고. 벽으로 돼 있어요? 예, 아니요. 이거가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여기도 살고 있어요? 예, 사람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방이야, 이것도. 근데 원래는 창문이면 열면 밖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컴컴해요. 만약에 이거를 불 끄, 낮에서 이렇게 불 끄면은 네. 캄캄해요. 이게 낮에도 이렇게 캄캄한 거예요? 네. 이거 몇 것이니까요. 그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왜냐면 주인 여기 안 살고 관리자는 있어요. 건물이 한 사람 거 아니에요. 1층 밑에 가게 있고 1층 거고 2사 틀려요, 건물 집주인가. 여기는 방이 한 달에 월세가 얼마예요? 여기가 23만 원. 그 전기세 하면 26만 원 쳐야 돼요. 전기세는 따로 내시는 거예요? 네. 방세 같은 거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방세. 이게. 내일 매달 말이. 내일도 노가다 가야 돼요. 그래 방세 주지. 일 가려고. 쥐가 돌아다니고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지내지만 그는 주인에게 단 한 차례도 개선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심지어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는데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집주인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의 안 사시겠죠. 예, 그 임차 이제 보통 쪽방은 건물주한테 임차해서 그 임차인이 관리인, 이제 여기서 부르기는 관리인이라고 하죠. 실은 임차해서 그분들이 살고 실제 건물 소유주나 분들은 거의 안 산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안 살죠. 살 환경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는 평균 30% 내외로 대부분 타지에서 살고 있는 부지의 지주들입니다.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월세 수익이 뭐 천차만별이겠어요?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방 하나에 뭐 20만 원, 뭐 이제 개인이 하는 거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10개면 300인데 그러면 땅이 15평인데 한 300 수익이 되는데 팔겠어요? 돈도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짭짤하죠. 현금 거래니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예. 뭐 카드를 받는 집이 있던가? 없어요. 건물주 대부분은 중간관리인을 통해 현금으로 월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탈세의 가능성도 높은데요. 오랫동안 중간관리인을 했다는 분을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집주인들이 뭐 옥상 같은데 집주인들이 살려고 사는데 이제는 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벌어가지고 다 좋은 동네로 좋은 집 사가지고
이사를 가고 관리자는 다만 이제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관리라고. 동네 금전에 대해서는 아무 다 소금시켜야 줘야 되니까. 난 보수를 받는 게 6만 원이거든. 반값에서 까는 거야. 6만 원을 깎아주는. 깎아주는 거야. 그럼 이 건물의 방이 다 몇 개예요? 70여. 70여 가구. 근데 20만 원이면은 1,400만 원이네요, 한 달에. 적지 않네요. 많죠. 몇 달 전 한 신문사에서 쪽방촌 실소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기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울 쪽방촌 318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실소유주들이 누구인지 분석한 것입니다. 이를 취재한 이혜미 기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며 그녀는 건물주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자동의 한 쪽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고요. 여기 실소유주를 보면은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소유주가 나오고요. 이제 이 소유자 같은 경우는 11년 전에 만 22세의 나이로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역시 동자동의 한 쪽방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원래는 조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쪽방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줬고 또 그 이후에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제 손자도 공동 명의자로 이제 등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상속과 증여를 통해 대물림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았습니다. 창신동 쪽방촌의 건물주는 80년대에 자녀들에게 그 건물을 증여를 해서 아직까지도 쪽방으로 5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를 그냥 평균값으로만 추정을 해도 한 건물에 한 달에 1,400만 원 가량의 현금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창신동에 쪽방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하기도 했는데요. 있는 사람들에게 쪽방은 소위 돈 되는 부동산 투기처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재개발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알박기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건물에 투자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매달 대출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를 이제 스스로 내야 되지만은 쪽방 건물을 사는 경우 쪽방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적어도 이자라도 상쇄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부동산 큰손들에게 쪽방 건물이 매력적인 투자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평균 20여만 원이 넘는 월세는 부당할 만큼 비싼 임대료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 같은 경우는 평당 18만 원이 넘는 거예요. 평당 월세가. 실제가 그렇죠. 뭐 한 20몇만 원인데 그게 한 1점 몇 평이니까. 근데 한 평에 18만 원이 넘는데 서울 아파트 평당 월세가 4만 5천 원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아파트 평당 월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싼 거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고시원이든 쪽방이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 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적정한 가격들이 책정돼야 되는 거고, 면적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실내 환경 기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미달됐을 때에 그만한 제재도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 뭐 정당한 수입도 당연히 또 신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겠죠.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영등포에선 280여 개의 쪽방이 사라졌고 남대문로의 쪽방 100여 개도 철거됐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지속적인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쪽방의 수가 줄어들수록 쪽방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로 35년간 근무했다는 김정민 씨.
폐기종이 심각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친한 형님의 도움으로 잠시 기거하고 있지만 역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노숙 생활하면 몸이 아파 고독산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존심 하나 세워가지고 공과금은 잔뜩 밀려있죠. 의료보험이니 뭐니. 오히려 공과금 안 내고 안 밀리고 그 판자촌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주거 지원비를 받고 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밀린 공과금은 해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생김으로써 건물주는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달 따박따박 정부로부터 이제 수급비가 나오다 보니 예전에는 월세를 받기 힘들었다 하면은 이제는 그 날짜에 맞춰서 수급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쪽방촌 주민 같은 경우도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가 21만 3천 원이었을 때는 월세를 22만 원을 내다가 그 물가가 올라서 23만 3천 원으로 오르자마자 월세를 25만 원으로 꽁충 올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집주인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꼴이 되겠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려 했다는 정민 씨.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거리 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노숙 생활도 해보셨어요? 노숙 생활 안 해보셨어요? 노숙 생활 오래 해봤어. 어느 기간 정도 해보셨어요? 서울에서 건 1년 가까이 해보고요. 노숙자하고 나하고 틀린 것은 노숙인은 밖에서 자는 거고 나는 단지 방 안에서 잔다는 것 뿐이에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 또다시 노숙인이 되지 않을까 그는 불안합니다. 쪽방은 노숙인으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그 유엔의 기준에 보면 홈리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노숙자를 홈리스라고 하는데 하우스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들이 깨진 사람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빈곤 계층 중에 마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홈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하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개념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몇 명 안 돼요. 노숙인 쉘터에서 생활하다가 좀 돈을 모아가지고 쪽방을 얻어 나갔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거리를 통해서 다시 노숙인 쉘터로 와. 지금 쪽방과 거리 노숙 아니면 노숙인 시설 이거를 회전문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질병 아니면 사고 아니면 뭐 보증을 잘못 써서 경제적으로 뭐 사업을 망한다든지 이랬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나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나는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자리와 사업체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 중엔 쪽방과 노숙 생활을 반복하며 지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쪽방인의 30%가 노숙을 경험할 정도로 노숙과 쪽방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꽃동네의 이예숙 원장님은 노숙인들에게 옷과 밥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잘 입으셔? 티 하나 주세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여기 티 하나 주세요. 예. 여기 계시면 드릴게요. 예, 티 하나 주세요. 예. 티가 예. 사이즈. 100짜리 주시면 돼요. 그런데 원장님이 각별히 챙기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봉사정신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이 형제가 어디에 살았으냐면 저를 만났을 때 2010년대 쪽방 살았지? 쪽방에. 근데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쪽방에 있다. 거리에 나왔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요새는 어디서 주무세요? 어디서 자요, 잠을?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서 자지. 아,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에서 자요? 그럼. 쪽방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돈이 어딨어? 다들은 내가 뭔 일을 해?
팔이 왜 그래요? 팔. 팔? 아, 쥐가 물었나 봐. 어? 쥐가 피부. 물었다고요, 쥐가? 그는 어떤 이유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요셉 씨는 서울 꽃동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빵을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나서서 몇 년째 하고 있다는데요. 그 우유 얼렁해갖고 먹어야 돼. 그거 상해. 어떻게 아들 식사를 했어? 안 먹었대. 빵은 빵이나 줬다. 고맙습니다. 밥 안 먹었다고? 밥도 안 왔다 먹어. 아유, 됐어. 다 총 맞았나 여기? 동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의 모습이 왠지 즐거워 보입니다. 얼마나 이거 행복한 일인데. 아들. 분명 그에게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최소한의 둥지가 있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다 있던 분들이에요. 가족하고 멀어졌지만 사회도 그들을 보듬지 못하면, 우리들이 보듬지 못하면 결국은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어딜까 하는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노숙인들 사이에서 사랑이 엄마로 불리는 이수정 씨입니다. 그녀는 10년째 거리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버거집을 순회해였어요. 버거집. 심야 24시간. 버거집?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쓰고 졸고. 버거집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시면 별말 안 해요, 가게? 아니, 그러니까 저 기본은 팔아줘야 돼요. 기본 팔아주고 장소를 좀 이렇게 자기네 지장 없는 자리에 사이드 이런 데서 자기 자리값 하면서 절대 눈은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가리고 살짝 졸아요. 여성의 몸으로 거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 노숙인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뭐 하다가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 그냥 노숙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 10몇 년, 10여 년 전. 10년 전?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사랑이 강아지 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10년을 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 사랑이 엄마라고 그래요. 세상 떠났는데 한 몇 년 전에 이런 데 거친 데 다니다 보니까 애가 뒤에서 많이 다친 거예요. 나 몰래 이제 막 발길질하고 그러고요. 너무너무 이쁜 애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 안고 할 수 있는 게 뭐 폐지 같은 거 주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곡동에 좀 동사가 걸릴 정도로 막 24시간 폐지 주면서 화곡동 주민들이 거의 알 정도로 겨우내 막 동상 걸려가면서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그녀는 거리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쪽방에서도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머물렀던 곳에 찾아와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어머님이 살던 데예요? 네, 여기. 그때를 집이요? 예. 하지만 이곳 역시 혼자 사는 여성에겐 거리만큼이나 안전하지 않은 주거지였습니다. 화장실 여럿이 쓰고 드나들기도 불편하지만 문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열어 제끼는지 잠갔는데 열어요. 그리고 방문을 어떤 자태 그것도 열고 다 가져갈 만고 싶을 만한 건 다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아찔해요. 화장실. 네, 그거는 불가항력인데 갑자기 가고 싶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쪽방. 환경 개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쪽방의 열악함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은 화장실만 따로 잘 돼 있으면 그럼요. 들어오고 싶으신 네, 그럼요. 네. 화장실만 네, 그냥 미니 원룸 같은 거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거기서 좀 씻고, 화장실 있고 씻고. 작아도.
맘 편히 누울 공간 하나 찾지 못한 그녀는 오늘도 거리에서 두려운 밤을 보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일반적인 주거의 형태여도 곰팡이가 엄청나게 쓸어 있고 거기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거나 겨울에 이 따뜻한 온수가 나오지 않고 그런데도 이 집주인에게 이것에 대한 수리를 요청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 이렇게 열악한 주거의 형태는 다종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HMO라고 해서 그런 단신자용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온도나 습도 그 다음에 뭐 생활 쓰레기, 하수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신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제한적인 벌금 규정까지도 신설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런 것과 관련된 규제가 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거죠. 네. 하나, 둘, 셋, 넷. 우리 동자동 쪽방 사람들이 주거권 보장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렴 쪽방의 5년 임대가 끝나고 또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임대 보증금 때문에 쪽방은 현금으로 월세를 받으며 세금도 내지 않는 거대한 상업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들은 물이 새고 한겨울 난방이 안 돼도 고쳐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마저도 없으면 갈 곳이 없으니 부당하고 불편해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쪽방 주민들 사는 형편이 다들 그래요. 가난한 이들에게 쪽방은 마지막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생존의 공간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저들의 목소리는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언론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국 시민들을 만나봤더니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인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집의 문제는 그냥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쪽방이나 뭐 철거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아까와 같은 그런 불쌍한 시선이나 혹은 능력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건데 저는 쪽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거 때문에 고통받는 거 못지않게 내가 집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